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입니다. 고발? 지금은 그 수사기관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로 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과 주말 동안에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려드렸어요. 민주당에서는 30일까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30일 지났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얘기를 주말 동안 꺼내놓은 겁니다. 일단 최근 며칠 사이 있었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어제 오늘은 뭐라고 또 얘기했을까요? 그 관련된 내용, 연장선상의 그 내용들 또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 내용 좀 정리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결기 있는 초선 의원님들의 이제 결이고요. 예. 중대 결심은 뭐 실질적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가 이미 한덕수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예. 지도부와 좀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른바 줄탄핵, 내각에 있는 장관들에 대한 줄탄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리와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계속 경고를 한 상황인 거죠. 이에 맞대응해서 여당 내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십 명에 대한 고발을 한다고 얘기 꺼내놓고 오늘 실제 고발 조치가 이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선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줄탄핵을 하게 되면은요, 대행. 앞서서도 대대행까지 갔다가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하면서 다시 그냥 대행으로 왔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탄핵 소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해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대통령 권리 또는 사구시의 권한대행 순서. 지금 일단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 체제입니다. 경험했죠? 이미 2번은 최상목 부총리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줄탄핵 같은 경우 줄탄핵이 이루어진다면 3번으로 가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 여기도 만약에 소추가 된다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또 여기도 된다면 외교부 장관까지. 이런 순서로 또 가겠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늘까지는 날짜 시한을 처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0일을 뒀다가 이게 지나가니까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내일 4월 1일까지 기다려보겠다. 안 하면 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줄탄핵, 내각에 대한 줄탄핵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줄탄핵, 연쇄탄핵이 되면 만약에 장관들이 다 탄핵 소추가 돼요. 그러면 남는 건 그다음에 차관인데 차관은 권한대행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28일부터 어제 30일까지 일요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벌어진 이 작태는 민주당의 그 모습은 정말 이판사판 이 사생결단을 내자는 그런 뭐 정말 개강된 그런 정치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 72명이 대표해가지고 초선 의원들께서 입장을 내셨다고 했지만은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사실상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무슨 입장을 낼 때는
그 당 지도부에 사전에 뭐 이렇게 인정을 받든지 안 그러면 묵인하든지 방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초선이 저런 집단 행동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뿐만 아니라 대대행까지 앞으로 줄 탄핵을 통해 가지고 아예 내각 자체를 갖다 붕괴시키는 국정 마비를 갖다 염두에 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걸 단순히 초선 의원들의 결기로만 이렇게 뭐 조명할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30일 날 어제 이제 일요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분들이 30일까지 마을의 헌재 재판관 임명해라는데 그게 지키기 어려우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또 기자회견을 자처해가지고 이거 4월 1일까지 날짜를 좀 더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그때야말로 중대 결심을 통해서 실행하겠다. 그런 한마디로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앞으로 뭐 최상목 대대행까지 이렇게 뭐 탄핵하겠다는 그 입장을 이제 비춘 건데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얻는 게 뭔지 오직 하면은 김필성 전 그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그 이재명 대표 그 변호인 이분도 이게 헌법 91조장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런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전복도는 그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헌문란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대를 민주당에 권고했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민주당이 적합한지 저는 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뭐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면서까지 자기네들 입장을 관철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겁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뭐 결기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 이런 설명도 있었지만 결기의 표현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제로 줄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은? 저는 뭐 없다고 보는데요. 가능성은. 지금 이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 또 뭐 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계엄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 탄핵으로 연결이 되고 근데 탄핵이 당연히 탄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차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착이 되고 있나? 혹시 기각이 나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줄탄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 국정마비라고 하셨는데 저건 주장이에요. 초선 의원들 주장이다. 저는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저런 주장도 절제했어야 된다라고 보죠. 초선 의원들 주장이지만. 약간 초선 의원들 저 주장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저런 주장이 나오게까지의 과정이 이제 하나 훨씬 더 걱정스러운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잖아요. 줄탄핵이 일종의 경고라면 초선 의원들의 경고라면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건 행위예요. 그래서 그거는 더 원당치 않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경고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실제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이제 묻겠다는 일종의 이제 정치 공세로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더더욱 저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보고요. 일어나지 않은 행위잖아요. 그다음에요. 지금 더 걱정스러운 것은 헌재의 이 판결이 늦어지면서 개헌부터 시작된 지금 이 국면들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로 이것을 지탱을 해왔는데요. 이 경계선들이 정치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행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 또 폭력적으로 서부 지원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정치권이 올라타는 행위. 이런 것들이요. 법치나 이런 걸로 지탱해 왔던 우리 민주공화정의 근간이 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여기서 양극단의 정치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정치를 끌고 가는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서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여야가 각각 굉장히 강공을 들고 나오면서 상대를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줄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에 맞대응 차원이라고 보이죠. 고발 조치를 뭔가를 했어요.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시다시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기 고백이라고 봐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그 세력들이 그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자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다시 내란죄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예의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의 정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고발 조치를 했군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조국적 진당에서는 또 맞고발로 나왔고요. 이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초선 모임에서 연쇄 탄핵을 거론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김어준 씨 등 7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사법부로 가는 국민의힘 데고 입장에서도 이제 지난 일요일 날 특히 그 많은 지청에서 아니 저렇게 이제 사실상 행정부 정부 자체를 갖다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행위를 저걸 정치적 행위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집단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결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걸 이제 월요일 날 이게 고발 조치한다 그랬는데 저걸 실행에 옮기는 것 오늘 실행이 됐네요. 오늘요. 저는 계속 이렇게 여야가 정치를 실종시키는 모습으로 별로 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결기로 저런 행위를 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판단을 하고 저걸 실질적으로 줄 탄핵으로 이어졌을 때 저 부분은 이제 국힘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제 내란 음모 선동죄로 충분하게 행법적으로 이걸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적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절차를 갖다 진행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저렇게 국힘에서 먼저 적어도 아마 국힘에서 초선 의원들이 일부 이제 고발장이 진행된 건데 저게 이제 당의 입장으로 진행된 건지 초선 의원들의 일부 입장으로 진행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국민의힘에서 진행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가 실종시키면서 그냥 저렇게 감정적 한마디로 정치적 막 그 공세로 이렇게 대응 수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재성 선생님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여야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하나씩 짚어가는데 공통점은 초선들이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와 강경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랬을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초선이 필요한 시기지. 저렇게 적의와 상식을 뛰어넘는 저런 이제 적대적 행위, 정치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 내가 빠지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겠구나 이런 비겁한 초선 의원이 저는 필요한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양쪽 모두 초선 의원들이 그냥 저렇게 저걸 바라보는 국민, 특히 저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이미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까 지적을 좀 하셨어요. 피력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저걸 고발하는 것도 내란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란. 그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을 저지르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초선 의원들의 일어나지도 않는 주장을 내란죄로 한다.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게 코미디인지 예. 이게 무슨 이제 공포의 시대로 가는 것을 예고하는 건지 정말로 걱정이 더 늘어나실 거라고 봐요. 예.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인정하고 이런 것은 기대하지도 않겠지만은 예. 적어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내란죄로 야당을 고발을 한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계엄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계엄은 예. 그 요건에 맞는지를 헌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반헌법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범죄예요. 내란죄는 국회를 통제했느냐, 무력과 경력으로 그런 지도를 했느냐, 예. 이런 것이 이제 관건적인 거고요. 줄탄핵은요, 탄핵은 국무위원 탄핵, 대통령 탄핵은 보장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란해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초선 의원들의 주장을 고발을 한다? 예. 이것은 정말로 정치 공방을 넘어서는 예. 정치를 그야말로 공포와 코미디로 양 측면 다 몰고 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선 여야의 초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 양쪽의 초선 의원들, 뭐 정면 충돌하는 것 좀 보이잖아요. 자, 초선 의원들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선, 3선, 4선 중진 의원들, 글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초강경의 초선 의원들이 지금 앞장을 서는 듯한 여야 모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충돌, 강대강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건입니다, 지금요. 특히 민주당에서 임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의 비정상적 지연을 시정하는 첫째 조치는 마은혁 재판관의 위법 부당한 선별적 배제를 시정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됩니다. 한 대행의 미션은 내란 수계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매니저 복무가 그 실체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버텨서 윤석열 파면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민주당에서 설명이 나왔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그 이유 뭐 이런 걸 설명한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활을 걸거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결기를 갖다 사실상 제가 민주당 지도부의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 방조가 되지 않으면 약간 그런 말씀하셨죠.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걸 증명이나 하듯이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행이 입장 내지 않으면 중대결심하겠다. 오늘 아침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따다시 한덕수 이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권 얘기를 했어요. 하지 않는 범죄 행위.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또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가 한 이야기는 이건 결정적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문제지만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자체도 중대한 범죄 행위다. 예?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윤석열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그러니까 헌재가 미리 파면 선고를 결정해놓고 이걸 지연시키는 것처럼. 아니 헌재 재판관들의 독립된 그 재판관의 지위를 갖다가 어떻게 정치인 민주당에서 미리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이미 결정된 걸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막장 정치예요. 이러면은 뭐 이판사판 사생결단이에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저 여유를 가지고 국회 제1당으로서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직무 정지된 이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국정을 좀 뒷받침해주고 예. 그렇지 않아도 산불 이제 겨우 진압을 했습니다만은 저 후속적인 조치로 얼마나 지금 민감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이런 걸 책임지는 그런 제1당의 모습보다는 오로지 헌재에서 빨리 윤석열을 갖다 탄핵 이런 인용 선고를 지연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이후 또 마흔의 헌재 재판관 때 통해서 이거 안 하면은 예. 그냥 두지 않겠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헌재 사정이 8명의 재판관으로 그렇게 다 판단을 했어요. 예. 9명이 다 안 쳐준 예. 경우에. 그런데 그걸 굳이 대행 이렇게 다행까지 그렇게 했냐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대행 때도 그렇고 예. 박근혜 대통령 대행 때 헌재 재판관 9명 안 쳤다고. 그럼 민주당은 지금 9명 체제로 빨리 만들고 싶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죠. 있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헌재 내부 사정을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민주당은 마치 헌재 상황을 갖다 망경 놓고 들어보듯이 야, 이 마흔의 헌재 재판관이 투입되지 않으면은 마치 헌재 심판 결과가 이게 기각 내지 각하로 결정날 것이다. 그 대전제로 사실 그 전제를 놓고 지금 저렇게 마흔여 후보자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치가 실종되는 거예요. 이거. 최희선 전 수석님. 만약에 마흔여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9명 체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한다면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잖아요. 훨씬 더. 민주당은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고 민주당이 촉구하고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변론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스스로가 뭐 회피를 해서 8인 체제로 그냥 그렇습니다. 가게 하는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되면. 근데 재판 변론 재개를 하게 되면은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7명의 재판관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네. 한 명 마흔여 후보자가 만약에 이 합류한더라도 2명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구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8명 구도에서도 이게 만장일치니 8대 0에서 6대 2니 5대 3이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변론 제기하면은 7명 재판관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임하는 문영배 유미선 재판관 대통령 추천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절차도 있고 이건 뒤에 훨씬 더 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 구도가 안 좋아지는 거고 헌재는 완전체가 되겠지만 구인 완전체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마은혁 후보자가 절대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류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계산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건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헌재에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인용, 당연히 그것도 만장일치 8대 0. 그런데 헌재는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요란한 사이렌이 울린 거거든요. 이상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근데 누구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헌재는 계속 침묵이에요. 선거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4월 달로 왔어요. 선거가. 이 상황에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적어도 마은혁 재판관은 민주당이 그런 뜻으로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강하게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는 판단 미스고. 근데 민주당에서 약간 압박이나 그걸 주장하는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화나잖아요. 위헌 판결을 했고 최상목 대행이 이
위헌 판결을 받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근데도 임명을 안 하는데요. 예. 최상목 대행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당시에 엄청나게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그냥 끌어올랐죠. 그래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 체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 민주당은 정치적 감정까지도 훨씬 더 지금 게이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헌재 판결이 길어지면서 침묵하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이제 절박성이 한쪽에서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민주당이 최근에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